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28일 화요일 신조의 쿨톡 시작합니다. 오늘은 신문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인터넷상에 그 언론사들이 뭐 새로 생산한 기사를 좀 올린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게 중앙일보의 바로 이 기사인데요. 연 1,000억 쓰는 전광훈의 힘, 집회 현장에 놓인 봉투 정체 해갖고 중앙일보에 이 기자 세 사람이 같이 쓴 거 보니까요. 굉장히 나름대로 취재를 열심히 해서 이거를 밝혀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부분에 보면요. 이래요.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발동되고 나서 1시간쯤 지나서 정광훈 목사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 이게 이제 포고령 1호에 있었던 건데 그걸 읽으면서 우리는 만세를 해야지, 만세, 만세 이렇게 외쳤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의원들이 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하기 위해서 본회의장으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 사람들 다 체포해야 돼. 정리 안 하면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어.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지금 정광훈 목사는요. 본인이 1993년도에 세운 저 성북구에 있는 사랑제일교회 성북구 장위동이도 거기 목사고요. 요즘은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 뭐 줄여서 대국본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의장으로 광화문 이 탄핵 반대 집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광훈 목사가 쭉 걸어온 길을 보니까요. 이분이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이 사회 전반에는 물론이거니와 기독교 내에서도 그렇게 주목받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금랑교회 김홍도 목사와 연이 되면서 이 정광훈 목사가 점점 이제 두각을 드러냈는데 금랑교회가 굉장히 큰 대형 교회죠. 그다음에 김홍도 목사가 월남을 한 그런 그 월남민 출신입니다. 피난민 출신이래 갖고 반공 굉장히 강성보수 반공주의자였다 보니까 정광훈 목사하고 좀 어느 정도 코드가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2019년에 한국기독교총연합 한기총의 회장이 되죠. 한기총의 회장이 되면서 그 다음에 2020년에 이제 4.15 총선이 있지 않았습니까? 한기총 회장이 돼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하면서 일약 유명세를 타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로 이른바 아스팔트 우파, 광화문 아스팔트 집회의 어떤 주도권이 정광훈 목사 쪽으로 넘어갔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요. 그때 집회에 참석하는 모든 단체 역시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최근에는요. 정광훈 목사에 대한 별칭이 몇 개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광화문 최고 사령관이다. 아까 대국본이라는 단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 여기 의장인데 광화문 총사령관이다. 그리고 자신들을 우리는 광화문 세력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요즘에는 최근에는요. 정광훈 목사를 찬양하는 노래까지 생겼습니다. 애국자 전광훈. 애국자 전광훈. 이게 뭐 보니까 정광훈 목사를 추종하는 그 신혜식 씨가 운영하는 신의 한수라고 하는 그쪽에서 제작해서 지금 저렇게 여기저기 배포를 확산을 시키고 있는데 이제 정광훈 찬양가까지 나왔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 아스팔트 우파의 뭐 총사령관 이었던 정광훈 목사가요. 언제부터 또 갑자기 제2의 도약을 하게 되느냐. 바로 올 1월 1일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이제 관저에 있으면서요. 그 한남동 관저 주변에서 시위를 하던 이 정광훈 목사 세력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요.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 자유와 민주를 사랑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그러니까 사실상 현직 대통령이 이 정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여기를 인정을 하고 나는 여러분들과 함께 간다 하는 이런 선언을 한 것이죠. 그 이후 더욱더 이제 이 정광훈 목사는 탄력을 받게 됩니다. 탄력을 받게 돼요. 그런데 오늘 그 기사 제목은 뭐였죠? 연 천억 원 쓰는 정광훈의 힘, 집회 현장에 놓인 봉투의 정체. 그래가지고요, 저는 이게 궁금했어요. 정광훈 목사가 이 활동 자금 엄청나게 들 텐데 이거를 어디서 어떻게 조달하는지 이게 궁금해서 이걸 보려고 쭉 따라가다 보니까요, 기사 말미에 보니까 여기에 대한 그 자금과 관련된 거는 없어요. 뭐 계속 해놓고 1년 집행 예산은 1,000억, 광화문 행사 한 번에 최소 3억에서 7억 정도 든다. 이래 놓고 뭐 자세한 내용은 그 아래 빨간색 링크를 통해 볼 수 있다. 저게 유료더라고요, 유료. 그래서 제가 참 뭐 중간에 그칠 수도 없고 해서 저걸 이제 유료 가입을 해가지고 이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지금 정광훈 목사가 이제 광화문 총사령관 이렇게 된 데는 뭐 한계총 회장을 한 경력도 있고요. 또 이제 대통령이 힘을 실어준 것도 있지만 역시 이제 풍부한 자금줄, 이게 자금을 돈줄을 주고 있기 때문에 자금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이 광화문 총사령관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얘기가 되는데요. 이달 15일이었어요. 정광훈 그 TV 유튜브에서요, 이 자금과 관련해갖고 정광훈 목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광화문 집회 한 달 하는 바람에 여론이 기울어졌다. 이 모든 행사 비용 전부 우리 교회 헌금이다. 내가 한 주에 10억씩 쓴다. 모든 행사 비용 광화문에 있는 단체들 우리 교회에서 헌금으로 지원 안 하면 못한다. 근데 자꾸 우리 교회 고발하려고 하는데 나는 돈이 필요 없는 사람이다. 믿고 헌금하면 된다. 1,000만 명 광화문에 모이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일주일에 10억 원을 쓰는데 모든 그 자금의 원천은 교회 헌금이다. 이렇게 이달 15일에 정광훈 목사가 공식적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앙일보 기사 보니까요, 이 유료 서비스 기사, 정광훈 목사 측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1년 집행 예산은 1,000억이다. 교회 헌금이 그 정도 들어온다고 보면 된다. 그런데 광화문 행사 한 번에 최소 3억에서 많게는 7억 원까지 든다. 그래서 중앙일보 기자들이요, 1월 12일에 있었던 정광훈 목사가 주도했던 한남동 집회 현장에 가봤답니다. 그랬더니 곳곳에 현금 봉투가 놓여 있었다. 정광훈 목사의 설교가 끝나고 아스팔트 도로에 있던 그 정광훈 목사 측 사람들이 헌금 봉투를 걷어갔다 이거예요. 집회 후에 그 사랑제일교회까지 따라가 봤더니 봉투가 든 검은 가방을 남성 2명이 차량에서 교회 안으로 옮기는 장면이 포착이 됐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집회하는데, 광화문 집회하는데 3억에서 7억 든다고 그랬는데 그게 사랑제일교회 교회에서 예배 볼 때 그 헌금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걸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 광화문 집회 현장 또 한남동 집회 현장에서 헌금 봉투를 돌리고 헌금을 받는다는 얘기겠죠. 지금 중앙일보 기자가 따라가서 확인까지 다 했다라고 보니까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정광훈 목사의 이 자금원이 여하튼 교회 내에서의 헌금 또 광화문 한남동 집회에서의 헌금, 길거리 헌금 이것만 있겠느냐 하는 건데 오늘 보니까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네요. 중앙일보가요, 정광훈 목사의 그 수입원에 대해서
저렇게 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2번 볼까요? 연간 1,000억 원 정도 이제 쓰는데 헌금이 있고요. 헌금은 교회 내 헌금, 광화문 집회, 길거리 헌금 있고요. 유튜브 수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가 자기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뭐 슈퍼챗도 있고요. 구글 광고료도 있고요. 거기에 또 뭐 ARS 헌금 같은 거 이런 거 하면은요. 또 됩니다.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광화문 몰 해서 저기 광화문 몰이 뭐지 하고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요. 인터넷 쇼핑몰이에요. 광화문 몰. 광화문 몰 해갖고요. 저기 보면 좌측 상단에 저 애국 상품이라고 있잖아요. 애국 상품 다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정광훈 목사가 운영하는 자유마을, 자유마을에서 뭐 만든 거 뭐 이런 식으로들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광화문 몰이라고 하는 온라인 쇼핑몰도 운영하고 있구나. 그 제품이 굉장히 다양해요. 뭐 100가지가 넘는 상품들을 저렇게 판매하고 있고요. 저 판매 수익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겁니다. 보니까 정광훈 목사가요. 쇼핑도 애국이다. 쇼핑도 애국이다. 우리가 만든 광화문 몰에서 이거 인터넷 쇼핑을 하라. 이렇게 이제 유도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이것만 있는가 했더니요. 보니까 이 중앙일보에서는 그거는 뭐 이제 적지를 않았는데 이 알뜰폰 있지 않습니까? 알뜰폰 사업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알뜰폰 이름이요. 시니어 전문 안심폰.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안심하고 쓸 수 있는 폰. 퍼스트 모바일이다 해가지고요. 이 안심폰 저 상품명이 퍼스트 모바일이에요. 그래서 주식회사 더 P&L, 이 주식회사 더 P&L이 보니까 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 그 근처로 사업장 소재지가 나오더라고요. 뭐 일설에 의하면 정광훈 목사 딸이 이거를 운영을 한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일설에 의하면 정광훈 목사가 용역 비즈니스도 한다. 무슨 철거 현장 이런 데 사람 파견하고 뭐를 하는 철거 용역 비즈니스도 한다. 뭐 또 이런 얘기도 돌고 있습니다. 감독님, 아까 그 조직표, 그 수입표 한번 다시 볼까요? 1, 2, 3으로 됐던 거요. 근데 저기서 이제 저런 식으로 그러니까 수입이 저렇게 창출되면 저기에는 이제 광화문 몰 플러스 알뜰폰 뭐 이것까지 돼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헌금에는 교회 헌금, 광화문 집회 헌금뿐만 아니라 또 ALS 헌금도 또 있답니다. 이게 뭐 계좌 이체하는 뭐 그런 것 같아요. 또 ALS 전화 걸어서 하는 그런 헌금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지금 쓰고 있는가? 근데 1번 보면요. 신문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유일보라고 하는 신문도 사실상 정광훈 목사가 저렇게 번 돈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 집회 때마다 집회를 하도 자주 하니까 이거를 아웃소싱 하려면 매번 돈이 들지 않겠습니까? 무대 설치하고 음향 뭐 기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회사까지 차려서 저렇게 한 세트로 움직이고 있는데 3번이 재밌어요. 애국 유튜브 연대라는 건데 정광훈 TV와 정광훈 목사 본인이 운영하는 거니까 신의 한수는 아까 정광훈 찬양가를 만든 신혜식 씨가 운영하는 것이고요. 고성국 TV는 뭐 고성국 씨가 운영하는 거고 이봉규 TV는 이봉규 씨 운영하는 거고 펜앤마이크 뭐 이렇게 있는데 작년 4월에 말입니다. 작년 4월에 이른바 저기 나오는 신의 한수, 고성국, 이봉규 뭐 이런 분들 등등 해서요. 이 유튜브 업계에 어떤 얘기가 돌았냐면 정광훈 목사가 월 2천씩을 주면서 자기가 하자는 쪽으로 뭔가 논리, 주장 이렇게 폈으면 좋겠다 하는 건데 그때 작년 4월에 정광훈 목사는 또 자유통일당을 만들었어요.
2008년 18대 총선 때부터 그 기독교 정당을 만들어서 매번 원내 진입을 시도를 하지만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비례대표 뭐 하면 정당 득표율 3%가 넘어야지 한 석이 주어지는데 한 번도 3%를 넘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작년 4월 총선 때는 어떻게든 원내 진입을 해보자 해서요. 저 유력 그 유튜버들에게 월 2천만 원씩 주면서 이른바 28 청춘 운동을 했다. 이 자유통일당이 지역구 후보는 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지역구는 국민의힘 2번을 찍어주고 대신 정당 투표할 때는 8번인 자유통일당, 그때 8번에 비례대표 1번은 국민의힘에서 탈당하고 옮겨간 부산 지역구의 황보승희 의원이었고요. 2번, 남자 중에 제일 빠른 번호 2번은 지금 대통령 변호인을 하는 석동현 변호사였는데, 그래서 28 청춘 운동을 하자 뭐 하면서 혼자 하는 것보다 뭐 구독자 뭐 80만 100만 뭐 이런 유력 유튜브들하고 같이 하면 더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다 해가지고 뭐 월 2천만 원씩 제공하면서 뭐 이런 걸 했다, 이런 얘기가 당시 좀 파다하게 또 돌기도 했습니다. 파다하게 돌기도 했어요. 그래서 자, 이 정광훈 목사의 이 힘이 이 자금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그 실체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정광훈 목사가 좀 위기에 봉착을 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지난 1월 19일 새벽 3시부터 한 두어 시간 있었던 서울 서부지법 난동 사태인데요. 자신이 데리고 있었던 특임 전도사 이형석 씨도 뭐 7층에서 담당 판사 문을 발길질로 하고 뭐 폭력 행사하다가 지금 구속 기소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의 이 정광훈 목사와 이 서부지법 난동을 선동했던 이른바 극우 유튜버들 전담 수사팀이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광훈 목사가 그날 서부지법 폭력 난동을 교사한 건 아니냐, 또 방조한 것 아니냐, 뭐 이런 혐의로 이제 수사를 곧 받지 않겠느냐 하는 건데요. 그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었던 18일에 정광훈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은 국민저항권은 헌법 위에 있다. 그 다음에 서부지법에 안 나타나는 분들은 처벌하겠다. 그래서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부추기는 듯한 발언을 한 게 있습니다. 한 게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경찰에서 전담팀을 만들어서 지금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 이 위기에 몰리니까 정광훈 목사 측에서는요, 공식 입장문을 내고요. 일단 그 특임 전도사 이형석 씨와 관련해서는 이형석 씨는 사랑제일교회에서 공식적인 직책을 맡거나 사례비를 받은 분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분명히 밝힙니다. 꼬리 자르기를 시도를 했어요. 근데 특임 전도사인 건 맞는데 전도사라는 호칭도 쓰지 않고 이제 이형석 씨는 사랑제일교회하고는 무관하다, 이렇게 이제 꼬리 자르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공식 입장문이 또 하나 나온 게 있죠. 저기 보면은 사랑제일교회는 집회의 주체가 아니며 교회 차원에서 폭력을 조장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배 참석자가 수만 명에 이르는 대형 교회인 만큼 개별 교인의 활동을 교회와 직접 연관짓는 행위는 삼가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랑제일교회가 집회의 주체는 아니었죠. 근데 정광훈 목사가 의장으로 있는 그 대국본이 그 집회를, 광화문 집회를 주최를 한 거고요. 거기서 서부지법에 안 나타나는 사람들은 처벌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팩트거든요. 그러니까 묘하게 사랑제일교회는 관계가 없다 하는 건데, 저기에 보면 정광훈의 전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광훈 목사가 관계가 없다, 이렇게는 얘기를 못 하겠죠.
그런데 일단 사랑제일교회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정광훈 목사가요, 보니까 최근에요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국민저항권은 헌법 위에 있다. 그래서 국민저항권의 행사는 성스러운 행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국민저항위원회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통치해 나갈 테니까 반발하거나 반국가 세력이 개입하면 반드시 처단받을 준비를 해라. 이렇게까지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이 문제다. 언론이 문제다. 언론은 광화문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 광화문의 통제는 누구예요? 광화문 최고사령관인 자신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그런 얘기겠죠. 그러면서요, 광화문 방송국에 10만 명이 몰려가서 방송 이따위로 하면 해체시킬 거야.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반드시 제2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내야 된다. 전투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전투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까 사랑제일교회는 서부지법 폭력 난동과 자신들은 무관하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정광훈 목사가 자금줄을 대서 창간한 자유일보에는요 이런 글이 실렸어요. 서부지법 법원 항의 시위는 폭동이 아니다. 정당한 국민저항권의 행사다 하면서 불법 폭력 행위를 사실상 비호를 했습니다. 사실상 비호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항상 그렇잖아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1월 1일 그 편지를 보내면서 진짜 쫙 이렇게 기세가 올랐는데, 19일에 이제 서부지법 난동으로 인해서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광훈 목사의 활동상이 주목을 받게 되면서 기자들이 심층 취재를 하고 뭐 하게 되니까 자금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나오는지도 어느 정도 이제 이게 얼개가 그려지고 이런 것 아니냐. 그래서 향후 뭐 경찰이 정광훈 목사 수사를 할 텐데 어떻게 될지 그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그리고 정광훈 목사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또 이제 정광훈 목사를 추종했던 사람들이 또 어떤 행동을 할지 뭐 그런 것도 향후 정세에 있어서 뭐 하나의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편안한 명절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